윤석열 캠프가 선대위 상부 구조를 확정 지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만 보자면 국민 여론은 정권 교체가 약 65% 수준, 정권 유지는 35% 수준이 실제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낮게 잡아도 문재인 이재명 표는 40%를 넘기지 못하고 정권 교체 표는 60%는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민심은 이미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 정권을 떠나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들의 주사파적 정책이 민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5년 내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만 계속할 때부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왜 자유라는 말을 싫어할까? 이 점에 대하여 야당 인사나 언론의 지변 추궁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정권 정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 서울로 직방 초청하려고 했으나 여러 반대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제주도쯤으로 결국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답방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문재인의 1차 방북이 실현된 것도 정권 초기입니다. 일찍부터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대였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남북미 사이에 방법론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 정권 초기부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 가능한 진전을 보여줘야 하는 옵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 간 획기적인 선언을 만드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사령단이 내려오고 문재인의 평양 방북이 그해 2018년 9월에 있었는데 이미 이때쯤엔 언론이 완전히 청와대 수중에 들어가 있던 시절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방북 격리단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하는 고압적 자세를 취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남측 대통령부터가 자신들에게 저 자세이니까 그 꼬봉들 내 맛 좀 보여준다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위기는 이후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으로 이어졌고 이 회담의 대가로 한국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안아야 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한국 야당은 선거에서 참패하면서도 이것이 완전한 조작 선거였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내다바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야당가의 가짜 주의비들을 귀신 노름을 하게 만들어 놓았고 트럼프도 갖다 놀기 좋게 되어 있겠다. 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사회를 총선해서 개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공작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성공하려면 사법부와 선관위, 검찰을 완전 장악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완전 장악하자 문재인 정권은 2019년 7월 25일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이후 8월 9일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부터 이 정권의 행보에 빨간불이 처음으로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8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한마디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전국은 10월 14일까지 일대 회오리를 일으키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고, 이어 그 다음에 2020년 1월 3일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온 추미애에 의한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혼란으로 4.15 총선 부정이 또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총선 직후부터 전국 약 125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신청이 쏟아져 들어오는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의 뇌관으로 급작히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한편에서는 윤석열을 내쳐야 하는 과제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잠재워야 하는 거대한 복병 두 변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던 문재인 정권의 장기 독재 플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뻔질나게 해외나 돌아다니고 국민들 눈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는 거의 방치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자기 편 사람들이 다 독식해서 공무원들 되고 있고 국방은 무너지고 있고 야당은 사쿠라들이 판치고 있고 언론은 문비어 청가나 부르고 있고 여당은 공수처다 뭐다 해가면서 윤석열 쫓아내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국정이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행의 파행, 역대 이런 대혼란이 없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여당 후보로는 이재명이가 야당 후보로는 윤석열이 대립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국면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형세라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남겨준 핵심 메시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엔 김정은과의 평화쇼, 두 번째는 조국 파동, 세 번째는 추미애 파동, 네 번째는 부정선거 파동, 다섯 번째는 코로나 비상계엄 방역, 여섯 번째는 혼자만 실컷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대통령. 이것 이상 어떤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5%까지 치솟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숱한 장관들이 왔다 갔지만 기억에 남는 장관들이 하나 없고 온갖 쇼 연출 잘하는 탁현민 비서관 하나 정도 기억나고 이재명, 이낙연 정도 기억나고 정은경 기억나고 홍남기 정도 기억나고 그 다음으로는 악명 높은 김명수 대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혜주 상임선관위원, 양정철 부정선거 기획자,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간 권순일, 송영길, 박지원 정도가 기억나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 비밀리, 은밀히 작전 수행하듯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으니 누가 장관이었는지 무슨 일들을 했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을 한몸에 맡고 있는 이재명과 이 정권의 홀로단신 맞서 싸워온 국민 영웅 윤석열과의 대통령 선거전이 치러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절대다수가 윤석열을 응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실제 여론상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65%, 이재명 25%, 기타 후보 10%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패족이 되어야 할 문재인 이재명 팀은 온갖 사이비 여론조사 회사들을 총동원하여 이재명 윤석열 데이터를 38대 50 수준으로 잡아놓고 이에 점점 더 조작이 본격화되어서 올 연말쯤에는 41대 49 수준으로
1월 말쯤에는 43대 47 수준으로 법정 선거운동이 들어가는 2월 중순쯤에는 46대 46 수준으로 다 따라잡은 것으로 잡아놓고 최종 개표에 가서는 거꾸로 46대 44 수준으로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팀의 자살골 시나리오로 유력한 것들이 1. 김건희 씨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 2. 김종인, 이준석, 기타 간첩 같은 참모 누구씨가 선거를 망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써왔던 고전적인 기법들을 총동원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풀 히든카드가 저들에게 있으니까 전체 투표자의 40%에 달하는 사전투표지들에서 또다시 조작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감시받지 아니하는 표 40%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이것이 마지막 요소를 부리기 시작하면 4.15 총선 때와 같은 두 번째 기적을 이재명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럼에도 오늘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에서는 선거법 개정하고 대선 치르자고 하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이 이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엇하는 사람이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1야당 당대표가 맞는 사람입니까? 김종인 씨는 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제도 고치지 않고 윤석열 당선될 거로 보십니까? 선거법 고쳐놓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목숨을 건 주사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